또 하나의 이제 이 상업, 바터 교육이 인간을 발전시켰다는 거와 전문화시켰다고 이노베이션 촉진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의 변화는 수렵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농업을 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교역을 확장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시가 발명이 되고, 또 인구가 커지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렵에서 농업으로 넘어가면서 문자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폭발하고, 그래서 농업이 그 수렵에서 농업혁명으로 간 농업으로 전환한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또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멜더스가 이 사람이 토끼인 줄 알고 자식수 날 수 있는 대로 계속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나라고 하는 멜더스의 인구론이 나왔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죠. 인간은 토끼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식자들이 잘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레셔널,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과 나가 행복한 거냐의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농업의 생산성은 우리가 제조업 생산성보다 훨씬 높게 증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는 감속이 됐고 농업 생산은 가속이 됐지, 멜더스의 이 결론하고 정반대가 일어났죠. 근데 이거에도 상당한 기술이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학 비료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인구가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이제 기원 1년서부터 한 사람 먹는데 1.4헥타르의 땅이 필요했는데, 요 1950년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을 먹이는데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땅에서 워낙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농업의 생산량이고요. 이게 농업에 투입되는 총 땅의 양입니다. 그래서 땅이 언제냐면 2000년에 이 피크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농업 용지가 줄고 있는, 얼마나 농업 생산성이 높은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바다에 수산자원 고갈된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수산물의 그 소비는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다에서 잡는 고기고요. 이게 양식용 고기의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2007년을 기점으로 양식의 양이 바다에서 잡는 양보다 훨씬, 바다에서 잡는 양은 줄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의 고갈, 이것도 안 맞는 얘기다. 이제 옛날에 기를 수 없는 옛날 광어하고 도다리가 하나는 양식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다 양식되거든요. 예. 참치도 양식되고 그렇습니다. 연어가 아주 귀족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월맛이 대중화시켰는데, 알래스카 연어를 칠레에서 대량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 수의 한 10배쯤 되는 연어가 칠레에서 자라고 있는데, 칠레는 연어가 한 마리도 없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어가 대중화됐습니다. 소고기도 어느 나라나 그 사치제였는데, 소고기를 옛날에는 하려면 풀밭이 길어서 생산이 됐잖아요. 요즘은 가둬놓고 옥수수만 잔뜩 먹여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소고기가 대중음식이 됐습니다. 이게 땅의 사용량이고요. 늘지 않잖아요. 조금 준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늘어난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증가고요. 이게 곡물의 평당 곡물 생산량이율이거든요. 그래서 총량이 있고, 이게 땅은 이렇습니다. 땅은 더 필요하지 않은데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2007년이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전 세계에서 역전이 된 첫 해가 200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0%가 도시에서 살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 인구가 12,000년서부터 쭉 추정이 돼서 보시면 최근에 치솟은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시 인구의 비중이고요. 이 빨간색이 농촌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은 나라들인데, 이게 지득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도시는 국제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화는 교육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작은 나라인데
목화나 밀재배하는 농민을 보호하려다가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그거를 수입 개방을 하면서 영국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예, 물가가 낮아지니까. 그 이제 우리 요새 사과 문제 똑같은 거죠. 개방하면 국민 전체의 웰페어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혁신 성장의 허브고 건강의 허브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화율이고 이게 국부고요. 옛때 영아 사망률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염된 물을 어려서 먹어서 면역력이 생기 전에 먹어서 그렇거든요. 인류의 평균 수명을 가장 많이 늘리는 게 수돗물입니다. 도시가 있어야 하수도도 오유수 따로 분리하고 수돗물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허브다 하는 걸 그렇습니다. 이게 영아 사망률이고 이게 가난한 나라의 수도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접근성이 높은 나라들은 영아 사망률이 높고 수도 접근성이 높아서 도시화가 됐고요. 인구가 자원을 고갈시키냐? 틀린 얘기다. 인구가 늘어났는데 모든 금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고갈되고 있으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탠포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기업들에 의한 혁신 역량이 강화된 거고요. 많은 기술들이 발명이 됐고 이게 이제 인류가 인간이 궁극적인 자원이라고 했던 줄리안 사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쭉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그걸 사는데 몇 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냐를 가지고 물가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1981년에 비해서 모든 물건은 4.8배가 풍요로워졌다. 같은 돈으로 샀을 때 5배만큼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석유가 언제부터 자원이었느냐? 수소가 무슨 자원이에요? 근데 요새 수소 전지 만들잖아요. 태양광이 언제 전기였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니까 전기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원이지 천연 자원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책이 The Ultimate Resource 그게 뭐냐면 휴먼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원이다. 우리 너무 명백해요. 역사상 보면 아까 석유 자원이 왜 점점 많아지냐. 그리고 고래가 다 없어지기 전에 정유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나라별로도 봤거든요. 예, 봤더니요. 196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거냐? 95.8%가 떨어진 나라입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나라가 아일랜드하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가지고 60년에 비해서 우리는 같은 수입으로 평균 노동자들은 무려 24배의 자원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보다. 보세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면 한 달에 1시간만 노동해도 돼요.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연금도 안 들고 옷 찢어질 때까지 옷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고 꽁보리밥 먹고 살면 제가 1시간 강의하고 강사료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남죠.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비를 하죠. 그때 차가 어디 있었고 TV가 어디 있었고 인터넷이 어디 있었고 해외여행이 어디 있었고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려 22배의 자원의 풍요성이 늘어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운 사회 속에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풍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관론에 빠지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책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관론에 빠지는 게 이런 거죠. 우선은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극곰이 와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이게 북극곰에서 다 굶어가지고 이제 빙하가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서 북극곰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센스 200만 뷰 이상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게 북극에서 온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있던 저기 동물원에서 탈출한 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래가 다 멸종한다고 그러는데 고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북극곰의 개체수거든요. 북극곰 늘고 있습니다. 곰은 생각보다 훨씬 적응성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가장 지금 우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세계적 경제적 양극화, 아프리카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빈국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린랜드에 빙하를 추출해가지고 과거에 그린랜드 온도가 얼마가 돼서 눈이 쌓여 있는 거 거기 어떤 화분들이 있고 꽃가루가 있는가를 보고 과거 온도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시면요, 북극 빙하가요, 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45도에서 마이너스 30도로 20도 이상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은 여기 반빙기에서 온난화 쪽으로 가고 있는 쪽이에요. 이전에 왜 농업이 형성이 안 됐냐, 12,000년에 농업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구가 너무 추워서 농업을 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은 지구 온난화의 덕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 온도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낮은 온도예요? 여기 보세요. 북극 온도가 이렇게 많이 변했었거든요. 산업혁명, 우리는 요때 탄생한 현생인들은 여기. 그러면 기후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존재론적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후변화위원회가 CO2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 GDP가 어떻게 예상한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예상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시면 가디언지에서 뭐냐면 기후변화를 종식시키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끝내야 된다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냐 나가서 기후변화 스트라이크 해야지. 그래서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 무역도 포기하고 소비도 필요하고 무역이나 경제를 역성장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디그로스 이론이에요. 근데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보면 경제 성장과 수명, 경제 성장과 영아 사망률, 경제 사망률과 산모의 사망률, 경제 성장과 의사 숫자, 다 경제 성장이 우리 풍요를 가져오는 모든 지표에 긍정적인데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경론에 의해서. 인구 폭발에 의해서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랬죠. 자원 고갈될 것에 핵전쟁으로 죽을 거라고 그랬죠. 지구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지구가 너무 추워져서 큰일 났다고 구하자고 그래서 글로벌 쿨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70년대입니다. 80년대 산성비, 90년대 전염병으로 망한다 그랬고, 2000년대 기후변화 온난화로 망한다 그랬고, 2020년은 저출산 때문에 인류가 소멸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체르노빌 사건으로 수백만 명의 기형아가 탄생한다고 그랬거든요. DDT로 10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DDT 금지시키는 바람에 DDT로 살아난 사람은 얼마 없는데요. 말라리아 때문에 추가 죽은 사망한 사람이 2천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섣불리 DDT 금지시켜가지고. 유전자 기술이 그 프랑켄스타인 같은 거 내놓을 거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슈퍼 인텔리전스로 인간에 종식시킬 거라고. 이 책, 슈퍼 어번던스라고 하는 책이 오늘 하는 책의 시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이 쓴 건데요. 왜 우리는 이런 나쁜 뉴스에 관심을 그리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나쁜 뉴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끔 진화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저 원시시대 살 때 숯불이 부스럭거리는 거를 저기 치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하는 게 좋으냐, 바람이 불어서 그냥 흔들리냐고 생각하냐 그러면 치타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나쁜 뉴스에 주목을 기울여요. 그래서 온갖 사이콜로지컬 실험을 하면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도 눈과 귀는 나쁜 뉴스에 가요. 그게 일관된 우리의 뉴스의 구조가 그렇죠. 평화롭고 평상적인 건 보도 안 해요. 디제스터만 보도하잖아요. 세 번째는 종교가 종말론적 파국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봤을 텐데 타노스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그 자원 고갈론에 굉장합니다. 우주는 한정돼 있고 자원도 한정돼 있는데 생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대로 두면 다 죽는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7가지 보석을 그 무기를 모아가지고 인류를 반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생명체 반을 죽이는 게 타노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이고 뭐 부모도 죽이고 그러거든요. 본인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거룩한 신념입니다. 이게 이제 뭐 킹스맨, 인페노 이게 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 종말을 그리는 영화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우선 이 종말론을 팔아요. 투모로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50년에 12개였는데
2000년에 가면 막 90개로 늘어납니다. 한 해에 종말론에 입각한 영화가. 이게 이제 미디어의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오. 이 종교의 대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신들과 함께 평화로운 곳에서 바이런스 없고 고통 없이 살다가 원죄를 지어가지고 그로 신으로부터 계속 멀어진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요. 이건 유태교나 기독교나 무슬림과 똑같습니다. 도교,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완벽한 신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는 타락의 역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열반이 필요하고 메디테이션이. 그래서 이게 힌두에도 보면 사타유가라고 하는 이게 힌두 시대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서는 농사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고 날씨는 캘리포니아보다 좋았고 사전 농업 시대에 달리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남미 쪽의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종교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사람들을 나쁜 세상으로 만들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고 있는지 비판하는 종교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거는 뭐 그리크 로마 시대에도 보면 그 역사학자가 인류는 다 태보의 역사로 그립니다. 황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청의 시대에서 철의 시대로 했을 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 학자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지먼트 데이가 와서 마지막에는 이제 다 죽이고 뭐 이렇게 종말론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악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이 이랬어요.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을 얘기할 때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현자로 주목을 받더라. 세상이 망해간다고 그랬을 때 다 그 사람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 때문에 망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망한다, 전염병 때문에 망한다, 인공지능 때문에 망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거에 주목하는 거는 그 확률이 아니라 빈도가 아니라 이유에 더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에서 911이라고 하는 테러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후에 조그만 사건에도 주목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쁜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911 이후에 10몇 년 동안에 연간 테러로 사망자는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번개로 죽는 사람, 맞아가 죽는 사람이 47명이거든요, 평균. 그 다음에 사슴에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죽는 사람이 150명이고요. 욕조에 빠져 죽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조보다는 테러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거는 어커런스가 아니라 충격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조를 보면 좋은 거를 만드는 데는 오래 걸려요. 집을 짓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랜 노력. 불타는 거는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건이 훨씬 드라마틱하게 각인시킨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책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는 좋은 성취를 이루어졌다고 하는 책들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의 종말이라든지, 특히 뭐 스티븐 핑커,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들 속에 좋은 천사라든지, 인라이먼트 나우, 계몽주의 나이, 그리고 바로 제가 방금 들어준 투피앤푸의 슈퍼 어벤던스, 이런 책들이 다 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관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면 인류가 얼마나 하는가고요. 이런 프로그레스를 잘 정리해 준 웹사이트가 humanprogress.org입니다. humanprogress.org에 가시면요,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봐야 되는 많은 경제적, 기술적 통계들이,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비슷한 논조로 많은 책들을 써서 사람들을 비관론으로부터 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극단적인 비관론은 그냥 비관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건강을 너무 해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우리 사람을 더 많이 죽게 한다는 거고요. 왜 저출산을 일으킬까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으면 출산을 하고 번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정신건강의 위기, 특히 미국의 10대 여성들의
사망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상당 부분을 기후위기론하고 인스타그램 탓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이쁘고 좋은 거 하고 좋은 남자친구가 오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런 이유를 합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요. 제가 정리한 하나는 세계가 리니어로 어떤 추세가 계속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독립적인 자의지에서 선택을 해서 바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추세가 지속되면 결과는 누적적으로 일어나겠죠. CO2 배출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나면 CO2 배출이 줄거든요. 디커플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본이 지금 뭐냐면 저출산을 겪었는데 지금 일본의 지방대학 학생들도 대학 3학년이면 다 취업하거든요. 98%가 취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자녀 더 많이 낳겠죠.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 크로즈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밖에서 충격도 많고 이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의 에너지의 근본 원인은 태양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는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로즈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원이 한정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형적이고 크로즈 시스템이고 스태틱한 세계관으로 보면 세상은 항상 종말론이 결론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은 집단지성이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아이디어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누적되고 선택된다라고 하는 데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신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꿨을 때 풍요가 왔다고 하는 책이 이거거든요. 중세는 다크에이지였잖아요. 계몽주의에 의해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정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역사학자가 쓴 책이 이 듀란트의 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에인 랜드의 캐피탈리즘 더 언노운 아이디어가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노력한 것을 자기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핵심이고 그거로 인해서 풍요가 왔고 그거로 인해서 품위가 유지가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레셔널 합리주의는 이 비관론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계몽주의로 다시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말론적 얘기 속에 여러분이 심리적 건강을 지키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려면 이성적 낙관론자가 돼야 되고 세상이 막 종말론적 얘기할 때 속지 않는 예방주사가 이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들은 이런 잘못된 이름이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내 탓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긍정론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낙관주의자가 되고요. 낙관주의는 정부를 믿을 아무런 이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시장주의하고 연결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